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FTX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말이 많은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입니다. 바이낸스는 자타공인 전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놈이 FTX를 먹지 못한다면 손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했던 창펑자오가 FTX 파산을 보고 고전적인 거질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 위험, 요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킹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만큼 높은 이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스테이킹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대답해 드리기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일단 소비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개수를 늘려나가는 걸 보고 욕심이 나겠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킹은 하지 마시라. 빗썸이나 업비트, 뭔가 클레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주체자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곳에 스테이킹을 해라. 괜히 개수 몇 개 늘리려다 완벽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언제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이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일 수도 있겠죠. 네임밸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떤 거래소든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창펑자오가 말하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인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 첫 번째는 수익성이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린 거죠. 수익성이 없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고팔고가 자주 돼야만 수익이 생기지만, 지금까지 빗썸 업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래 수수료를 많이 챙겼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마 거의 적자 아닐까요? 제가 얼핏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업비트도 지금 올 한 해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팔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익성은 없다. 하지만 업비트나 빗썸이 한 해, 두 해 적자를 본다 그래서 사라질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만든 토큰을 판매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바이낸스도 피해갈 수 없죠. BNB 코인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거래상을 이루어서 거래의 도구로 사용을 했고, BNB 코인도 한번 요번에 문제점이 생겼죠. 데이터에 오류가 떠서 블록이 멈춰버렸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살짝 그때 이야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토큰 잔금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락을 걸어놔버리죠. 스테이킹 이자율을 높이는 대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빼박이죠, 빼박.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코인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사채업자가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또다시 돈놀이를 한다. 그런데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든 사채업자든 고객이 먹튀를 해버리면, 갚지 못한다면,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공중분해 되겠죠. 그런데 거래소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미 거래소 관계자든 사채업자든 그들이 챙길 건 다 챙겼겠죠.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겠죠. 선량한 소비자. 그리고 네 번째, 총 공급량은 많지만 유통 공급량은 적다. 이게 이제 심각하죠. 뭔가 계속 숫자로 보이는 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공급량은 매우 작다. 매도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포함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잠가 놓은 코인을 가지고 대출을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융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대 금융 시스템과 거의 똑같죠. 어쨌든 금융 시스템은 대출이 끼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저런 부분들을 다 알고도 어쨌든 소비자들은 자신의 코인이든 자신의 돈이든 금융기관이란 곳에 맡기지만 굉장히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저 금융기관에 돈 맡기잖아요. 그런데 왜 코인은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으시고 그거 몇 개 더 준다고 스테이킹 처리를 하시나요? 내가 아는 분이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안전한 건 절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돈놀이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하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도 방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5가지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자본금이 짱짱하긴 하나 봅니다. 아무리 자본금이 짱짱한 회사더라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거는 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방금 5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선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저도 100% 안전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뭐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자꾸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래했던 거래소에서 출금 정지를 시켜버린다면 굉장히 황망하겠죠.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뱅크런을 시도하겠죠. 코인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을 먼저 빼겠죠. 이런 작업들은 거래소 관계자들, 그리고 VIP 이 정도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창펑자원은 5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FTX를 통해서 2가지 큰 교훈을 갖고 가야 된다. 소비자들은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됐다. 그 누가 됐든 언제가 됐든 어느 곳이든 본인이 꼭 인지하고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거를 조심하라. 그리고 내 귀가 약간 팔랑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다니까 이렇고 저기서 이런다니까 이렇고. 제가 팬딩을 통해서 번개를 해도 소비자들, 구독자들을 만나봐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 저보고 스테이킹 어디다 하냐라고 자꾸 물어보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스테이킹 이자를 주겠다는 거래소들이, 예를 들어서 농협 중앙에 본사가 있다면 스테이킹을 해주겠다는 곳 같은 경우는 저기 그냥 군 단위, 읍 단위, ATM 기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FTX를 겪고 나서 창펑자오가 말하는 2가지 교훈. 이 교훈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생성한 토큰을 담보로 사용하지 마라. 루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담보 없이, 특정 담보 없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굴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돈 빌리지 마라. 본인의 자본으로 시작하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A에서 빌려서 B를 메꾸고 C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서 A를 메꾸고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ABB를 많이 확보를 해라.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돈을 벌기 위함이죠.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래소든 암호화폐 회사의 CEO든 경영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는 회사의 대표나 거래소의 대표는 분명히 그들의 이윤 추구에 목을 메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는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펌핑이 나왔다면 충분히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은 이미 챙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어쨌든 골마버린 게 터진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요. 거래소가 터졌지만 특정 코인 회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어떤 죄책감도 없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100번 넘게 말씀드렸지만 코인 승차를 잘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나온 코인들 굉장히 많지만 그 코인들 그 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말하지만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비에도, 여기서 말하는 조그만 바람과 조그만 비는 역경이겠죠. 역경. 정부에서 태클을 건다거나 블록 형성이 깨져버린다거나 기술력이 딸린다거나 저같이 유튜버들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씹어버린다던가, 이런 약간의 고통, 약간의 바람에도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도지와 XRP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코인 뒤에 누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코인의 성격이나 기술력은 다 거기에요. 뭐 XRP 같이 특별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더리움 기반화에 생긴 수많은 거의 2만여 개가 되는 그 알트코인들이 다 전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나사라는 곳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곳에서 드론을 만들지 못할까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모든 게 이해되시죠.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안 받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코인을 잘 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소비자들이 다 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 잘못 탔던 돈들이 결국 어디로 올까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온다니까요.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코인러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다단계 코인 10,000배 간다더라, 100,000배 간다더라, 1000배 간다더라, 이런 소리들을 해가면서 군 단위, 읍 단위,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디지털에 약한, 디지털에 문외한 어르신들을 모아다가 투자를 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좋아, 암호화폐는 쓰일 거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투기예요. 투기. 왜?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란 국가에서 FTX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한 걸 빌미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규제의 틀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그게 뭐 실질적으로 진짜 FTX가 경영을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이제 시간이 어떻게든 증명을 해주겠죠.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잔소리한 걸 제가 더 부풀려서 잔소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비트코인 19,000불 언저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고래들은 매수하지 않고 개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 1 비트코인 미만의 개미들은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고 고래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FTX 재앙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고래는 매우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FTX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미국 정부가 그냥 그대로 둘 건지, 방금 전 데이터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제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요번 FTX 사태를 계기로 SEC, 게리 겐슬러 그리고 미 정부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타당성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을 죽인다는 거, 그거는 결국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부분에 걸려 있는 게 어쨌든 XRP, 리플이죠. 제 방송을 보시는 거의 90%의 분들이 XRP를 홀드하고 있거나 아니면 XRP에 관심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XRP를 매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영상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암호화폐를 물어보면 제가 그냥 단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영상을 보라고 그냥. 그런데 잘 안 봐요, 그런 분들. 그런데 가끔씩 보는 것 같더라고요. 톡이 온다거나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많은 분들이 결국 규제의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XRP가 버티고 있다. FTX 사건을 겪고 만약에 또다시 SEC가 리플을 없애려고 한다면, 죽이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은
돌파구란 게 필요하죠.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보다 더 답답해하고 있는 게 미국일 거예요. 미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안에는 행정부도 들어갈 수 있고 거래소도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리플이 승소한다거나 SEC와 깔끔하게 합의를 한다면 리플이란 코인이 결국 법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겠죠. 또 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 표준과 기준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흡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쨌든 저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저의 생각, 저의 주장. 제 생각이나 주장이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거고, 어떻게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원하는데 마이너스 90%는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그렇게 못마땅해 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10배, 100배의 수익을 원한다면 마이너스 90%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셔야 되는 배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배짱만큼 수익률을 갖고 간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이너스이시겠지만 그 마이너스를 몇 년 전에 겪었던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땅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르겠습니까? 내가 산 땅 옆에, 내가 산 건물 옆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땅과 건물들은 다들 이해를 하세요. 보면은 그것들은 다 이해를 하면서 왜 암호화폐는 여러분들이 산 그 다음날 올라야 될까요? 이런 생각부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 속에 기회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또 오늘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쩔 때는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들어보면 좀 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방송들의 댓글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귀 기울여야 되는 내용들은 내가 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나를 끊임없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